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2월 7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후일 역사는 2024년 12월 7일 어떻게 서술할까요? 1시간 뒤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서술의 방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1시간 뒤에 이 표결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끝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시작이 듭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정과 상식과 법치, 정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투쟁해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우리 보수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 이 난국을 해체해야 될지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오늘로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 마음속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참 이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민주주의 전통과 우리 보수의 전통을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는 많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끝이 이재명 대표의 시작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단연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끝은 이재명 대표의 시작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겁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오늘 저희 어벤져스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그동안 2년 5개월 넘도록 우리가 이 정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 성원을 힘입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오후 5시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오늘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여의도 일대에는 많은 좌파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도 또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하철도 그 역에 서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오늘 두 분과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왔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의 결과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승리일 것이다 라고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보였지만 오늘의 담화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 문제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제 6공화국을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제 7공화국으로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시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이 짧은 한 2분 조금 넘었나요? 자, 우선 우리 지호님과 구 변호사님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호님, 이 2분 정도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거는 그 비상계엄이 그 해제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네.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어제 낮에 한동훈 대표와의 한남동 관저 회동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히 잘못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선언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네.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은 음흠. 온전히 기능하는 것은 오늘부로 끝났다. 대통령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는 것은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감독님, 우리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소리 조금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구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역사에 또 한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총선 끝나고 보수 진영 내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자신의 신념과 어떤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아달라고. 신념은 신념대로 남고 사람은 그 신념을 담았다가 지나가거든요. 신념과 당은 영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 신념을 동일시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신념의 잘못인 것처럼 해서 진영이 무너지는 수가 있는데 그건 막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박근혜와 보수를 동일시했던 사람은 윤석열 자체를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신념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 어벤져스 식구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직언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말이 통했다면, 그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일은 없었을 텐데 네. 그것이 어떤 나는 윤통과 한 몸이다 이런 분들은 보수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건 팬클럽이나 하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신념이 계속 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담화를 그래도 그나마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을 하셨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고 봐야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는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만들어가야 될 숙제다. 지금부터 풀어가는 것이 보수의 역량이고, 보수는 윤 대통령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풀어나가는 거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쓰지 말아야 될 사실 이 계엄령이라는 거는 우리 형식상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계엄령은 정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받는다든지 뭐 정말 국가의 안위가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 군이 지금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근데 이런 군의 어떤 이 동원을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는다고 선관위를 들어가질 않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를 들어가지 않나,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과 어떤 자부심을
참 한순간에 꺾어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참 너무나 참담한 그런 심정인데요. 자, 우선 이 지금 담화문이 나오기까지 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날인가요? 아마 저녁에 국민의힘 그 권영세, 권성동,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친윤들이 대통령한테를 만나서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전혀 뭐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을 잘 이해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침이죠. 네. 바로 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13명을 이걸 이제 전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직무정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만나자.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결과는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강하게 요청한 거 거기서부터 저는 대통령의 어떤 심경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예, 맞습니다. 어제 그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금요일 어제 아침에 또 긴급 최고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고요. 저희가 공개 회의를 하기 전에 늘 비공개 사전 회의를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왜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그 자신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고 네.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체포를 하면은 방첩사의 과천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있죠. 거기다 수감까지 시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은 안 된다. 네. 탄핵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메시지 어찌 보면 약간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날의 실상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짤 영상 그 한동훈 체포조가 그 저희 당 정책위 의장 방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네. 그 동영상이 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 긴급 최고위원회들을 소집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또 제2의 계엄 제2의 계엄설이 있었죠. 제2의 계엄 가능성이 있다. 그 제보자 측의 그 얘기에 따르면 제2의 계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최고위를 긴급 소집했다. 하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그 발언을 하면서 조속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조속한 직무정지. 그래서 그게 나가고 나서 아주 어제 이제 하루가요. 평상시에 한 달 이상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나가고 나서 이제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뭐 등등 이어지면서 결국 대통령이 그걸 받은 거죠. 요번 그 비상계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3명의 장성 인사조치를 한 거예요. 네. 인사조치를 하고 국방부 차관도 지금 장관 대행 아닙니까? 네. 뭐 제2의 계엄령은 준비하지도 않고 있고 설령 그런 게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불응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제2 계엄령의 위험성은 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저녁 무렵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거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네. 그 하루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이게 참 하루가 정말 몇 년을 산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뭐 자꾸 이제
뭐 가짜 뉴스다 이야기 하시는데 국회에 와서 그거는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예. 그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아마 이제 수사로 이제 증명이 될 겁니다만은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자기 라인으로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하면 국정원법 위반 아닌가요? 맞죠. 어떻습니까? 국정원은 사실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통으로 통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거든요. 기능 자체가 없고 사람을 그렇게 동원하는 것 자체가 뭐 직권 남용도 되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위헌 위법인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1차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명시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고 네. 국회에 와가지고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보수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탄핵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원을 드렸을 때 그게 통해 가지고 임기를 잘 마치시면 제일 좋죠. 그게 안 되겠어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발신했을 때도 위헌 위반인 건 맞지만 탄핵은 맞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팩트로 그냥 전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못했다. 민주당 쪽에서 홍장원 1차장 통해 가지고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급속도로 퍼지면은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한동훈 그럼 뭐, 대표가 뭐 어떻게 수를 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였어요. 근데 먼저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였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완전히 끌어냈잖아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을 안 밝혔으면은 대통령께서는 아마 오늘의 안 밝혔습니다.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황에 맞아서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뜻대로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절대 명제나 공리가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건 항상 상황에 맞게 변수가 발생하고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발신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였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거는 차선책으로라도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말을 통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변수들을 여러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드리면 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말이죠. 네. 저희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도 긴급 소집을 해놨으니 좀 의견도 취합해보고 조금 더 좀 총의를 모아보자. 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같이 국회로 치고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그 의견대로 했으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일단 18명과 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예, 같이 휩쓸려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네. 어제 상황도 거의 지금 구자룡 변호사 설명해 줬듯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요. 그걸 이재명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되고 그걸 방송에서 받아주고 진실 게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말이죠. 대통령실에서요.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든 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다가 단 2분 만에 삭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 2분 만에요. 거기서 사실 대통령실의 기능은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거짓말한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을 자꾸만 저기도 뭐 우리 뭐 댓글 보면 이상한 댓글 뭐 가짜 뉴스고 홍장원이 나쁜 놈이고 근데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는 전 몰라요. 네. 그러나 그가 증언했던 내용은 대부분 팩트다. 이것만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 이재명이 선수치고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뭐. 다 쓰나미에다 휩쓸려 갑니다. 근데도 어제 이제 사전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야 될 그 긴급성 이걸 얘기했더니 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말리는 사람 조금 더 상황 확인하고 팩트 체크해서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이재명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게요.
사실 뭐 지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상황이 막 확 몰리지 않으면 그 결정을 본인의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도 정말 상황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왜 성급하게 그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결과론 좀 놓고 보면 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생각과 다른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다 확인이 되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며칠 동안 아무 입장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당도 이거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냥 뭐 지금 이 여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용산으로 쳐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거의 사실은 대통령을 완전히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고 실제 그게 사실상 통했어요. 네. 이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 주진우 의원과 같이 갔잖아요. 네,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가는 이유가 주진우 의원도 윤 대통령 잘 알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과 또 뭐 정무석하고 또 이제 이야기 진행이 돼서 오늘 아침에 나왔지. 사실 그거 없었으면 오늘 대통령 저 선언 나오지도 못했고요. 저 대통령 선언 안 나왔으면 오늘 탄핵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차, 2차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그걸 해갖고 먼저 이제 2차 계엄의 가능성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독대 요청을 해갖고 한남동 가서 만났는데 근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대표가 돌아와서 의총에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변경시킬 만한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또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2 계엄의 가능성이 이제 오전 중에 거의 사라진 거. 오후 들어서는 이제 오늘 담화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이 이제 이 밝힌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보시기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맞이할 이 법적 책임 이게 어떤 게 지금 앞으로 놓여 있을까요? 일단 뭐 내란죄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본부도 꾸려진 걸로 아는데 거기에선 필연적으로 이제 소환을 하면 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수본이 꾸려져 있죠. 동부지검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이미 임기가 뭐 이제 사실상 직무는 정지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보수 진영 전체가 이제 끌려다니는 시기 될 수 있는데 저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말에서도 굉장히 섬세한 걸 느꼈는데 처음에 메시지 내고 수정했을 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탄핵을 언급 직무정지가 탄핵이라는 이야기는 안 한 번도 나온 적이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도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사실상의 직무정지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의 입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탄핵은 다시 막을 수 있잖아요. 탄핵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제 메시지는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임기 단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또 발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많이 내주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선 임기 단축은 불가피해요. 내줬지만 내준 게 아니거든요. 네. 당연한 거에 의해서 지금 보수가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쥔 이런 해결책 결국은 저는 임기 단축 개헌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저도 그게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기 위해선 맞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응징, 사람만 끌어내리는 건데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거거든요. 혼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집권하고 싶겠지만 그건 민주당 원하는 거지 질서를 회복하고 나라의 발전을 꾀하지 못해요. 여태까지의 잘못에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고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쓸 수 있는 권력이 많다 보면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 절대 권력이라는 걸 헌법 체제하에서 빼낼 필요가 있다. 87 체제는 이미 낡았다. 이제 이런 것도 봤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보수의 가치를 담고서 가기 위해서 지금 그것까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극운화하는 얘기들이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어떤 국정 신뢰, 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오늘의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덕수 총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당에서 해주는 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선 후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선을 후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방안이 이런 겁니다. 내정에 관한 한 뭐 책임 총리에게 다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 여러분, 저희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일임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통으로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해줘요. 난 그거대로 받을게요. 네. 모든 것을 다 통으로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요 훨씬 더 강력한 처분에 맡기겠다. 네. 그죠? 당신의 당의 처분에 나는 다 맡기겠다. 음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한 거는 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 네.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범위도 크고 훨씬 더 강력한 그거를 당 쪽에 그러니까 넘긴 거죠. 네. 권한을 넘긴 겁니다. 네. 넘긴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구 변호사님도 좀 얘기했지만 이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내후년 지방선거 때 뭐 4년 중임제 70하고 개헌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하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한다. 향후 국정 운영은. 그래서 요 한 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긴급 90분 회동을 한 겁니다. 아하. 네, 당의 대표는 누구예요? 한동훈이고 네. 정부의 대표는 누구예요? 한덕수 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 회동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선 후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상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제외한 그냥 일상적인 이런 내정 이런 거는 그냥 여기에다 이름을 하겠다, 손 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자, 같습니다. 이제 이 지원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대통령의 저 담화문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만나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일단 대통령의 지금 조금 있으면 진행될 탄핵안이 부결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 뭐 찬성이 가결돼 버리면 대통령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업무 정지가 돼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정치 일정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은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정치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이 주도를 해서 정치 일정을 정해주면 내가 따르겠다는 의미는 네. 그 의미 속에는 결국 이 탄핵만 부결시켜주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주도권들을 당이 이제 가져가라. 그렇죠. 그 의미인데 그러면 네. 오늘 이제 그동안 뭐 조경태 의원은 처음에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 네. 탄핵을 다시 이제 부결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까 우리 구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탄핵을 찬성하겠다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하라는 그렇지. 의미거든요. 직무정지와 탄핵은 이꼬르가 아닙니다. 그렇지. 물론 거기 포함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요 탄핵 부결됩니다. 부결된다. 전 100% 장담합니다. 네. 탄핵 부결됩니다. 어제요 조경태 그 의원이 최초로 탄핵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네. 입장 번복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다. 반대로 돌아섰고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의 그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는 탄핵 찬성표 찍을 수밖에 로드맵 없다. 제시하라고. 근데 조건이 로드맵이 달렸죠. 이게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그 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전제로 한 것들이 이미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는 그 탄핵 그 찬성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탄핵은요. 오늘 아침 대통령 담화로 100% 저는 부결로
저는 수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친윤들이 뭔가 뭐 당대표를 흔들고 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에 대한 또 두려움과 우려가 있어요. 왜냐, 일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친윤들이 뭔가 뭐 뒤에서 그냥 또 대표를 흔들어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미심쩍은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친윤들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저는 그때 정말 아픈 역사에서 친박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를 친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맞아요. 너무 그때 눈앞에서 그랬죠. 목도했었어요. 지금 방송 나와서 저 친윤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네. 슬슬슬슬 이제 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친윤 포방했던 지금 최근의 사람들도 뭐 장관 지명이나 뭐 이런 거 바라던 사람들 아니었나 이런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거 행사하지 못하면 누가 친윤이라고 나오기나 할까? 네. 저는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분들은 로드맵 자체도 없어요. 지금 나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풀자고 할 수도 없고 그 밑으로 사람이 모일 수도 없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친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와해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훈 대표한테 뭐 흔드네 어쩌네 하려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이 맞다 뭐 요 정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머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일부 소수 유튜버들과 이런 분들이 선동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계엄군들이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갖고 왔다. 네. 이게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온다. 이거 나오면 다 뒤집어진다. 네. 이런 지금 허무맹랑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 만약에 가져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불법 그럼요. 수직 증거입니다. 네. 쓸 수도 없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버를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이미 선관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요 지금의 이 처음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촉구하고 선관위가 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전광훈, 이봉규, 고성국 등등 이들의 선동이었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걸 퇴로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한테 해대면서 자 가능성 있다 뭘 한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구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가서 증거 수집한다고 해서 그 증거로 이거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거라서 당연히 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뭐 판이 뒤집어지네 어쩌네 얘기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를 왜 발표하셨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윤통께서 정말 잘못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묻고 싶어요. 네. 이제 와서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합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당했던 지점이 극우 유튜버 본다라는 지점이었는데 맞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 뒤집을 뭐가 있으면 오늘 이 담화를 왜 했겠어요? 지금 머리가 있으면 설명을 해보라 이거죠. 왜 보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평소 같지 않은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거는. 네. 정말 대통령에게 군을 동원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작자들 황교안을 비롯해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에 정말 이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 봅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인사들하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거 하나 또 법적인 부분만 덧붙이고 싶은 게 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탄핵이 성립하는지 두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뭐 이걸 고지고대로 판단해 오롯이 전제로만 삼을 수는 없겠지만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 뭐 부정수사 뭐 선거에 대한 수사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 국헌문란이나 뭐 국토참절 이제 뭐 헌법 기능의 정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경고성이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하면 뭐 내란죄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뭐 선회를 뭐 아주 좋게 해서 내란죄의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선관위를 들어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나 선관위를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또 그러면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는 또 탄핵 사유로 올려요. 아, 그럼 그래서- 양쪽으로 진퇴양난인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런 얘기 떠들면 대통령을 그나마 네. 사실상 그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을 더 그냥 그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판단도 지금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이제 보수가요 극우 맹동주의하고는 확실히 결별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이 극우 맹동주의 이런 그 유튜브를 즐겨보다가 정신세계에 좀 일정한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진정한 보수는요 그런 식의 맹동주의가 아닙니다. 극우 맹동주의는요 그건 사이비 보수예요. 네. 보수가 아닙니다. 참 제가 뭐 이런 비화를 하나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면 대통령이 지난 총선 뭐 몇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우리 140석 한다, 150석 한다. 그때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 그것만 보셔서 뭐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한테 대통령님 좀 제발 저거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아마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데이터를 안 믿어요. 이 여의도 연구원 뭐 이런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 나온 데이터를 보면 90석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봐라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딱 엑스폴 결과가 나오니까 대통령도 멘붕이 온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140석 한다는 게 날아가 버리고 90석 조금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을 정말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한동훈이가 했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더 이상은 여러분들 선동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선동당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게 또 그런 자들을 대통령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몇 시간